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주유소 2부는 조금 더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가 방송 말미에 나갈 예정인데요. 이 힌트만 듣고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저희가 방송에서 힌트만 드리고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센스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디서 공개하는지 이제 다 아시죠?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정확한 가격 전략과 종목명까지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미리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잠시 뒤에 있을 주유소 3부에서는 종목 상담이 진행이 되니까 전화와 문자로 미리미리 종목 접수해 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까지 함께해 주고 계시는 오늘 수요일 위원님들 다시 한번 보셔야겠죠? 최충성 위원님과 김범준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아까 1부 시작할 때 날이 덥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전문가님들? 네. 방송에서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아니 왜 슛 들어가면 그렇게 말수가 적어지세요? 쉬는 시간에는 두 분 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요? 네. 아니요. 아니에요? 네. 최충성 전문가님 솔직히 저 조용히 있었습니다. 조용히 있었다고요? 네. 이거 나중에 오프 더 레코드 영상을 한번 남겨가지고 저 도하나가 혼자만 말이 많지 않다는 걸 좀 만천하에 알려야겠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돌 하루방처럼 가만히 있어. 돌 하루방처럼요? 네. 에이,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위원님 하실 말씀 다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이 최충성 전문가님은 솔직히 근데 말 많이 하죠? 아니 뭐 가만히 계시던데. 자, 이렇게 2대1로 갈라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불시에 오프 더 레코드 영상을 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말이 많다고들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알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위원님들과 함께 2부도 시작을 해볼 텐데요. 2부는 종목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죠. 과연 우리 위원님들의 포트폴리오에는 현재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는지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최충성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너무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수익률을 챙겼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크리스 FNC, 그리고 젠큐릭스, 시공테크까지 수익을 한 번씩 챙긴 종목들이고요. 현재 담겨 있는 종목은요,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휴디스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 보면 코엔텍도 현재 담겨 있고요. DNC 미디어도 3% 이상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소프트캠프도 현재 포트에 편입이 된 모습이네요. 자, 이제 막 시작하신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보면 화일약품, 그리고 DPC, 진매트릭스 각각 10%씩 담겨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내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종목들 다들 기억나시죠? 네. 네. 네, 혹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좀 수정사항이 있거나 이 종목은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겠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혹시 전문가님 잠깐만요. 네. 협박당하고 있으세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두 분 다? 그건 아닙니다. 아, 먼저 방- 하실래요? 뭐 딱히 뭐 알겠습니다. 일단 최충성 전문가님 먼저. 네, 일단은 저번 주에 이제 소프트 캠프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재택근무 관련주 일단은 뭐 추세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받지는 않았어요. 재택근무 전반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받지 못했고 일단 상승이 좀 줄려다가 밑으로 빠진 모습인데 일단 좀 보유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좀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직 뭐 추세가 완전히 이탈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삐끗한다면 더 모아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손절 라인은 조금 넓게 3,500원 정도 잡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갈 종목들은 다시 가기 때문에 멀리 보시고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뭐 아무리 못해도 5,000원 이상은 갈 수 있습니다. 일단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지금 등락에 대해서 그렇게 일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심장이 좀 철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재택근무 관련주도 이제 수급이 좀 돌아오고 있어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알서포트나 관련주들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분산돼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갈자리에서 안 가고 이제 밑으로 빠지는 건 사실 좋은 겁니다. 일단 멀리 보시고 대응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이제 소프트 캠프를 공략하신 분들은 왜 단기적으로 좀 흔들리지 하고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최소 이 정도, 못해도 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좀 느긋하게 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은 딱히 뭔가 리뷰하고 싶은 종목 없으실까요? 사실 저는 뭐 종목이 몇 개 안 나와가지고 그럼요. 그럼 다 해주실까요? 다요. 네, 몇 개 없으니까. 몇 개 없으니까 뭐 다 할 수 있죠. 오, 네네. 자신감.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처음에 화일약품을 먼저 드리긴 했는데 뭐 사실 뭐 큰 변동 없어요. 네, 변동 없고 아마 이제 추천한 당일 종가로 계산하나요? 저희 종가 기준이죠. 네, 네네. 종가 기준으로 그 뒤로 이제 사실 큰 변동도 없고 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뭐 지금은 좀 내려가 있는 상태긴 한데요. 크게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니고 이거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 시기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매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DPC를 좀 보시면은 DPC도 사실 뭐 큰 움직임은 없죠. 근데 아마 그날 얘기를 하고 며칠 안 가서 이제 조금 이제 빠지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해가지고 거의 뭐 제자리 수준에 오긴 했는데요. 이것도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은 DPC조차도. 네, DPC도 일정이 좀 있긴 한데 이거는 한 30일에서 좀 길면은 60일 한 요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 이것도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이제 좀 치고 가는 듯 하면서도 다시 빠지고 치고 가는 듯 하면서도 빠지고 있는데 추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추세 나쁘지 않고요. 요즘에 또 어쨌든 진단키트 관련주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사실 얼마에 매수를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원하는 수익률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보고요. 아마 23,000 최근 고점이 이제 23,350원인데 글쎄요. 22,000원 정도는 순식간에 찍을 수 있는 종목이라 한번 달리면 무섭게 가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단기간 내에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단기간 보셔도 되고요. 연말까지도 보셔도 좋은 종목이라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것도. 알겠습니다. 담겨있는 세 가지 종목 모두 리뷰를 해주셨고 또 최종성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내에 휴비스도 질문이 들어왔어요. 휴비스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겠죠, 위원님? 네, 옆으로 그냥 뭐 박스권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은 뭐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뭐 지금 뭐 상승이 시작도 되지 않았고 일단 갔다가 옆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조금 답답하신다면 상당히 이제 12,000원짜리 이제 박스권 상단이고요. 일단 저 자리에서 좀 비중 조절하시고 다시 밑에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못해도 14,000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은 좀 상승하고 쉬어가고 물량 모아가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좀 넉넉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트에 담겨있는 휴비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들 리뷰를 모두 맞춰봤고요. 저희는 종목 진품 명품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또 접수가 되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나가고 있는데 대한유화 들어왔고요. 오랜만이네요. RF 세미콘 그리고 알소포트, 오텍, 유틸렉스 도착을 했고요. 다음 종목들도 보면 네, 신일전자 오늘 흐름이 좋았죠. 파세코 그리고 드리머스 컴퍼니, 아이마켓 코리아, 원익 P&E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뭐 익숙한 종목들도 있고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의아해하실 만한 종목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들어왔는데 일단 첫 번째 감정을 받아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함께 보시죠. 오텍 도착을 했네요. 이 종목 누가 먼저 봐주실까요? 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텍은 뭐 다 아실 거예요. 코로나 이제 확진자 증가하고 있고 음압병실로 좀 뭉쳐져 있는데 사실 오텍 관련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일단 뭐 원래
본업은 좀 특수 차량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뭐 소방차라든지 뭐 그런 구급차 같은 것들 만들거나 좀 특수한 차량들 있잖아요. 일반 차 말고 일단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인데 뭐 쉽게 오택이 뭐야라고 좀 물어보시면 에어컨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캐리어 에어컨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 이동식 에어컨 말씀하시는 거예요? 캐리어 에어컨. 캐리어 에어컨 있잖아요. 브랜드. 네. 깜짝아. 네네. 갑자기 캐리어 에어컨. 엉뚱한 얘기를 하시나 네. 해가지고. 네. 일단은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 어쨌든 뭐 계절적으로 특수를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코로나 음악병실 관련돼서도 좀 묶여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바닥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 마이클 벌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네. 네 거기에 주인공이 여기에 이제 주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정말 투머치 인포메이션인데 흥미롭네요. 그 사람이 이제 투자하는 건 사실 이유가 있겠죠. 네, 조금 멀리 보고 투자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도 좀 보시면 흥미롭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권 중간중간에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거의 이제 독점적이거든요. 그런 특수 차량 같은 것들 만드는 회사는 독점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지금 주가는 굉장히 지금 바닥권에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거의 뭐 10년 전부터 이 종목을 계속 거의 봤었는데 네. 이제 뭐 한 3배 정도? 제가 봤던 뭐 5, 6천 원 자리에서 이제 한 3배 정도 올라온 자리인데 지금도 굉장히 좀 저평가됐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한번 보셔도 괜찮고 중간중간 옆으로 좀 뭐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좀 어떨까. 일단 오텍 관련해서는 제가 딱 좋아하는 종목이 나와가지고 일단 좀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14,600원이에요. 일단은 뭐 감정가 단기적으로는 17,000원짜리 물량 소화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 17,000원 정도 자리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시 눌렸다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는 17,000원 감정가 말씀드리고 코멘트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중장기적인 흐름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일단 크게 멀리 보시고 좀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잘 지켜보시면 수익을 좀 크게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닐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또 개별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자세하게 좀 봐드렸습니다. 오텍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가격 전략 감정가를 새롭게 또 써주셨습니다. 중기 감정가로서 17,000원 라인 제시를 해주셨고요. 코멘트도 들어볼까요? 네, 중장기적 흐름은 양호하다. 멀리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종목에 대해서 코멘트 남겨드렸습니다. 자, 다음 감정서를 받아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함께 보시죠. 네, 알서포트 도착을 했는데 알서포트가 오늘 두 분이 함께 봐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김범준 전문가님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알서포트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알서포트가 이제 최근에 또 다시 올라오고 있죠.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작년 8월 고점에 사신 분이 아직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을 타셨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탈출 시기를 좀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바닥권에 잡으신 분들은 지금 상당한 수익 구간이실 텐데 지금 일단 단기 과열이죠. 단기 과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지금 이런 재택근무 관련주는 역시나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수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기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지금 시기가 상당히 좋아서 또 이런 거를 놓칠 사람들은 또 없겠죠. 그래서 주가가 일단 지금 당장 오늘 종가가 12,150원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단기 과열이 풀려도 좀 더 볼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 주식 수가 외인 비율이나 뭐 이제 대주주 비율 뭐 이런 거 다 계산했을 때 한 1,000만 개 정도 되던데 상당히 뭐 유통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도 뭐 충분히 뭐 수급만 붙어준다면은 또 한번 크게 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일단 지금 시기상이나 일단 상황상이나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 뭐 중기적인 관점은 글쎄요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은요, 전문가님? 가격은 제가 알서포트는 15,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서포터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고 최충성 전문가님 알서포터 어느 포인트 보고 계세요? 네, 알서포트 뭐 재택근무 증가도 있고 뭐 거리두기 4단계 관련 이슈도 있고요. 일단은 뭐 다 아실만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격 의료나 그런 부분과 좀 맞물려지는 부분인데 일단 시대의 자연스러운 좀 변화인 것 같아요. 재택근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시고 투자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조금 전에 소프트 캠프 조금 밀렸지만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같은 맥락입니다. 원격 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뭐 재택근무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고 의료 이런 것도 조금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가. 뭐 끝머리 뭐 조금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이런 부분들 국내가 아니라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화상회의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과열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시장에서 달아준 딱지 같은 거죠. 네, 별 달아준 건데 그만큼 시장에서 좀 핫하다는 거예요. 사실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 좀 모호한데 네, 시장에서 굉장히 좀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좀 많이 몰리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사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관심을 가지고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올라가는 종목들도 좋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소프트 캠프나 아직 올라가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물론 대장을 잡는 것이 좋긴 한데 일단 대장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알서포트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서포트 두 분의 감정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김범준 전문가님의 감정서입니다. 15,000원 라인까지 중기 감정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한 줄 정리 들어보면요. 네, 시기도 좋고 상황도 좋다라고 한 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최충성 전문가님의 감정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 14,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단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줄 정리는요. 네, 초기 상승, 유동적 대응은 필수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대한유화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누가 봐주실까요? 네, 제가 보겠습니다. 네. 대한유화가 지금 사실 많이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네,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 아마 이제 고점에 잡으신 분들 40만 원 혹은 뭐 30만 원 뭐 중후반 뭐 이때 잡으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좀 암울한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 이제 올해 2월부터 사실상 지금까지 거의 계속 하락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작년에 이제 한 12월부터 2월까지 계속 상승은 하긴 했습니다. 이제 상승은 하다가 이제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매출이 조금 낮다라는 전망이 있어가지고 많이 내리긴 했는데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실적 개선에 조금 전망이 괜찮아가지고요. 이런 거는 글쎄요, 전고점 수준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중기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한 3개월, 한 3, 4개월은 좀 보시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거로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유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고점에서 만약에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대한유화 감정가 30만 원 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코멘트도 들어볼까요? 네, 하반기 금방 옵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위원님께서 좀 종목 진품명품을 빠르게 봐주셔서 그리고 한 종목이 겹쳤었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제가 종목을 하나 더 꼽아보자면 오늘 여름 수혜주로 신일전자라든지 좀 시원하게 여름을 나고자 하는 분들이 이쪽으로 좀 매기가 쏠렸나 봐요. 관련된 여름 수혜주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일전자뿐만 아니라 혹은 그 안에서 오늘 움직였던 여름 수혜주로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뭐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SCD 그리고 태경케미컬, 파세코, 뭐 위니아, 딤체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였더라고요. 신일전자를 봐주셔도 좋고 이런 여름 수혜주는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하네요, 위원님들. 뭐 태경케미칼은 양호합니다. 양호하다. 아니, 네. 조금 더 멀리 보셔도 괜찮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 기관 수급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자리이고요. 일단은 조금 멀리 보시고 신고가이기 때문에 다만 좀 유동적인 대응은 좀 필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지금 여름 수혜 관련된 종목들 뭐 태경케미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많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뭐 공기청정기나 뭐 그런 거 선풍기 관련해서 신일전자나 이제 뭐 그런 것들 좀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파세코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아무래도 여기 좀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은 제가 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차트 흐름은 좀 양호하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좀 유동적인 대응은 필요한 그런 구간이고요. 기존에 좀 많이 상승을 했고 좀 쉬었다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 지금 아마 그 여름 계절 수에 관련해 가지고 뭐 그런 종목들도 거의 이제 비슷한 맥락이에요. 지금 이제 매물대에 부딪혔는데 여기서 물량 소화를 어떻게 하고 이제 끌어올리느냐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뭐 전고점 이상 가겠지라고 접근하신 것보다 어느 정도 좀 흐름을 지켜보시고 매물대를 좀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일단 수익 어느 정도 챙기시고 좀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면서 끌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리는 항상 나오거든요. 눌림 자리가 상승 중간에도 쉬었다 가는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항상 안정적인 자리에서 좀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뭐 계절 수혜가 그렇게 저는 뭐 좋다라고 보이진 않은데 조금 상승폭이 뭐랄까요? 한계가 있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많이 목표가를 너무 많이 잡고 좀 대응하시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계절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상승폭에 좀 한계가 있어서 많이 수익률을 보고자 하는 분들에겐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또 이제 접수가 됐던 종목 중에 신일전자나 파세코 이런 여름 수혜 관련주들로 올라왔는데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여름 수혜주를 찾아서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차라리 더 좋은 섹터가 있는데 굳이 여기에 한정돼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굳이 뭐 관련주들 보시면은 사실 대부분 하락이거든요. 대부분 하락인데 뭐 특이하게도 이제 오늘 뭐 파세코 뭐 이 외에 이제 뭐 신일전자, 뭐 위니아, 딤체 뭐 이런 것들은 좀 올라가긴 했어도 전반적으로 상승에 있어서는 사실 큰 메리트가 없어서 여름 수혜주 보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더 다른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름 수혜주를 적극적으로 찾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더 상승폭이 큰 섹터나 종목들을 보자.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종목 진품명품 통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면 저희 주유소 적극적으로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풀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될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운용 원칙 저희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시청자분들의 저희가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를 이미 했습니다. 기존 종목들을 정리를 시켜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의 종목으로 포트를 운영하고 있죠. 종목은 최대 8개까지 편입이 가능합니다. 또 제시된 손절가와 목표가가 터치가 되면 포트에서 자동으로 제외가 되고요.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은 주유소 노란톡에서는 편입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고요. 포트 복구 후에는 전문가분들의 개인 포트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목표 금액이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 복구가 된 금액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평가 잔액부터 복구 금액까지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매주 수요일, 매주 원하는 요일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종목들 맞춰볼 텐데 잘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고 들으면 들을수록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정확하게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께서 오늘 각각 준비해 주신 종목들이 있으실 텐데 먼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 투자 포인트 첫 번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관심이 좀 많으신 그런 섹터일 텐데 제가 잘 말씀드리는 섹터는 아니에요. 뭐 MLCC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아실 거예요. 제가 2차 전지나 뭐 반도체나 MLCC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그러니까요.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는 건 어떻게 된 거죠? 네, 무조건 가는 거죠. 네. 무조건은 없는데 작전주는 무조건이 있습니다. 네. 일단 MLCC 관련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MLCC 관련주가 끝이에요, 전문가님? 네. 일단 그리고 여기까지. 근거가 좀 굉장히 주관적인데 나 원래 이런 종목 잘 안 보는데 이런 거 잘 안 맞지? 보는데 제 그 매매 성향을 좀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섹터에 종목들이 많지 않거든요. 와우. 네. 많지 않은데 반응이. 네. MLCC 안에서 MLCC 관련주라고 치면 몇 개의 종목이 안 나오는데 몇 개 안 나옵니다. 그럼 확 압축이 되네요. 또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안 돼요. 지금 이미 MLCC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많이 좁아져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제가 보는 MLCC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굉장히 추격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네. 큰 종목을 안 좋아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초면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PD님께서 3개밖에 안 나온다고 하시죠. 벌써 사실 다 줄이셨다고. 드린 거죠. 네. 아니, 없습니다. 저같이 3개를 알려줘도 삼지선다 중에서 오답을 꼭 고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죠. 네. 뭐 안타깝다. 다음 힌트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근거가 굉장히 자신만만해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났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범준 전문가님 궁금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뭘까요? 멀티 플러스 진단 키트 5만 회 테스트. 이게 뭔가요? 무슨 얘기죠? 네, 말 그대로 이제 5만 회를 테스트한다. 네. 5만 회를 테스트했다? 네. 테스트 할 거다? 하고 있다. 하고 있다? 네. 멀티 플러스 진단 키트가 뭔데요, 전문가님? 뭐 뭐 이제 슈퍼 완전 좋은 아니 진단 이제 키트 이런 거요? 코로나도 할 수 있고 뭐 독감도 할 수 있고 AB형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이런 것들이 다른 질병까지 네. 모두 테스트가 가능한 네. 멀티 말 그대로 멀티 진단 키트다. 네. 진단 키트 관련주에 그럼 묶여 있겠네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화나신 거예요, 전문가님? 아니요, 하나지 않아요. 아니죠? 네, 아마 이거는 좀 찾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진단 키트 관련주 네. 많잖아요. 많지만 많지만 찾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두 분이 참 오늘 또 이렇게 저를 불타오르게 하네요. 자, 최충성 전문가님 두 번째 포인트 뭘까요? 네, 뭐 이거는 좀 쉬운데요. 네, 일단 MLCC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OLED 관련된 여러 개들 좀 검사를 좀 장비 생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이죠. 그러니까 이건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실 거예요. MLCC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전문가님들 말이 굉장히 짧은데 이게 보통은 검사 장비 생산 업체면 이게 왜 갈 수밖에 없는지, 이 생산 업체가 왜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뭐 약간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백그라운드는 사실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는데 사실 재료가 붙는 거고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주식은 세력들이 매수를 했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뭔가 좀 더 다른 메리트나 매력이 있을까 봐 제가. 세력이 있는 건 이상의 메리트는 없죠. 알겠습니다. 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우리 전문가님들의 개인 의견일 뿐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 아니라. 그걸 왜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개인 소개. 아니 궁금한데, 뭔가 그 산업 전반에 대한 저는 큰 그림을 원했는데. 산업 전반 관련해서 뭐 MLCC 수요 증가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그렇죠, 알고 분들이기 있죠. 때문에. 예. 네, 제가 뭐 그거를
증가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네, 당연한 증가하고 일.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업황이 호조이고 우리 수요일 전문가님들은 참 당연한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하세요. 사실 좀 뭐랄까요? 네. 좀 진부하잖아요. MLCC가 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네, 2차 전지가 자신감. 증가하고 있고 전기차가 네. 증가하고 있고 네. 조금 색다른 네, 좀 충격해서 말씀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난 진부한 얘기는 하지 않겠다. 네, 맞습니다. 얍, 알겠습니다. 자, 김범준 전문가님 두 번째 진부하지 않은 포인트 얘기해 주세요. 네, 명품 품절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비유인가요, 전문가님? 이게 비유예요? 비유는 아니고요. 네, 실제로 이제 뭐 가능성이 있다. 그냥 이 정도. 네, 그 명품 품절주가 정확히 뭔가요?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살 수 있다?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싸져서 못 살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비싸서 못 사지는 않겠죠? 그럼 왜 비싸서 못 사지는 명품이라고 않는데 하셨어요? 원하는 만큼 못 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아, 그런 게 명품이랑 좀 그냥 성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이런 전문가님의 건데, 네. 비유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게 종목의 시가총액이 한 1,500억이 좀 채가 안 되고 아, 작은 종목이야. 그리고 이제 주식 수가 유통 주식 수가 500만 개 정도? 네, 500만. 그러니까 좀 네, 이것저것 뭐 포떼고 찼대고 해서요. 네. 500만 개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개수가 별로 없어서. 그렇죠. 나중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했을 때는 같은 금액을 사더라도 뭐 지금 살 때 수량이랑 그때 살 때 수량이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희귀성이 있는 거네요. 희소성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하나 이렇게 클리어한 게 없어서 지금 굉장히 힘든데, 근데 이런 게 뭐 문제를 맞추는 묘미겠죠? 자, 최충성 전문가님 세 번째 포인트요. 네, MLCC 테마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MLCC 관련 그런 검사 장비에서는 1등 기업이에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이제 스펙 상장, 합병 상장을 했다. 네, 이건 뭐 다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것만 얘기할게요. MLCC 테마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아니면 아직도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충성 전문가님의 종목 힌트는 세 가지가 다 나갔습니다. 자, 김범준 전문가님 마지막 투자 포인트 볼까요? 인도 시장 점유율 확대 시 주가는 과연 네,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이건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거의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이 인도 인구가 한 13억 명 정도 상회하는데 이 중에 사실 점유율 한 10%? 한 10% 정도 잡고 뭐 요즘 그 진단키트 제가 가격을 좀 살펴보니까요.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뭐 10,000원대도 있고 뭐 비싼 건 뭐 30,000원대도 있고 하는데 뭐 싼 거는 뭐 한 8,000원? 뭐 일회 비용성이긴 한데요. 사실 이게 뭐 10,000원을 잡아도 사실 한 1조 4천억 규모의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5,000원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7천억 규모의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가총액 1,500억인 회사가 매출이 7천억 규모가 뜰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뭐 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쪽 부분으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오만의 테스트라고 한 게 사실 인도 쪽이거든요. 그래서 네. 인도 쪽 외에도 뭐 일본, 뭐 미국, 뭐 이제 뭐 중국, 그다음에 유럽, 이제 중동 등 쪽에도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점유율을 좀 높여가고 있는데 사실 인도 쪽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멀티플러스 진단 키트가 또 나왔기 때문에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인도 시장 점유율 확대 시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그 종목에 대한 힌트를 다 들었는데 여러분들 감이 오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두 분께서 보고 계시는 각 종목의 기대 수익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범준 전문가님 몇 % 정도 보고 계세요? 사실 이
인도 쪽이 조금 잘 되면은 네. 일단 50 보수적으로는 50 정도 잡고요. 크게는 120까지도 볼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주식 수가 적다 보니까요. 이제 한번 탄력을 받고 올릴 때 조금 그런 부분도 좀 기대하는 게 있어가지고 최대로는 그 정도 볼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보는 게 50%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기대가 되네요. 자,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은요? 네, 이제 방송에서는 짧게 20%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송이 아닌 버전에서는 방송인데요. 세 자릿수? 당연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 종목이 세 자릿수까지는 거뜬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정확한 종목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세 가지로 압축이 됐다, 두 가지로 압축이 됐다. 그런데 내가 찍은 그 종목이 전문가님이 말한 그 종목이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확하게 종목명을 확인해 보시고 가격 전략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이 알짜배기 종목들 정보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저희 위원님들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이제 올라온 이슈를 보면 지금은 수도권만 거리두기 이제 좀 격상을 해서 지내고 있는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지방에서도 거리두기를 좀 격상을 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언제까지 이 거리두기가 지속이 될지 그리고 거리두기 이후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지금은 어찌됐든 미래에 움직일 종목은 종목이긴 한데 지금 당장 거리두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시장의 요소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일까요? 이 거리두기 격상 자체가 시장에 영향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줄 수 있겠죠. 어떤 부분에서요? 뭐 금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4단계가 최근에 좀 진행이 되고 뭐 한국은행에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최근에 뭐 가을 정도 좀 시기를 잡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4단계로 격상이 되고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좀 미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 사실 이거랑은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인플레가 많이 이제 쌓이게 되면은 굉장히 좀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사실 되는 게 맞고요. 근데 미국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은 좀 연장을 할지언정 우리나라는 갚아야 될 빚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심플하게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뭐 발에서 된다라고 보기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뭐 대비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금리나 환율 부분들에 보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확진자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증가를 했다가 좀 급증했다가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이거 처음에 좀 코로나19가 나왔을 때 이제 스페인 독감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2년 반 정도 이제 갔었는데 그거랑 이제 거의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보신다면은 뭐올 겨울 정도 좀 지나야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금리 같은 부분들 혹은 뭐 지금 당장의 소비 같은 부분들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시장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그 전에는 그랬잖아요. 이렇게 코로나19가 다시 유행이 돌아오기 전에 좀 심해지기 전에는 이제 다 풀리면 여행도 갈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백신 빨리빨리 맞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백신 보급도 지금 국내에서도 좀 주춤한 것 같고 거리두기 단계도 격상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꺾이다 보니 관련된 부분들이 어디가 또 시장에선 반응을 할까 몰라서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방향성이 없어서 어떤 이슈로 또 시장이 흔들릴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범준 전문가님 이렇게 지방까지 거리두기 격상되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당연하다. 네, 격상을 해야 되는 건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뭐 지방도 당연히 격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쉽게 잡히지 않고요. 또 쉽게 잡힐 만한 수준이 아닌 이 변이가 일단 계속되고 있는 시점이라 사실 이게 지금 뭐 거리 단계 이 단계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쪽 관련이 뭐 다른 쪽에 뭐 섹터가 좋은 게 있나 없나라기보다도 아까도 이제 옆에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금리 인상 같은 거는 꾸준히 이제 이슈가 되고 일단 좀 화두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금융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쪽도 어쨌든 보시면은 금리 인상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요. 뭐 보험주도 상당히 괜찮겠죠. 이제 보험사들이 사실 뭐 고객들 돈을 받아서 가만히 두지는 않고 뭐 재투자를 하고 하는데 뭐 고위험군에 투자는 하지는 않고요. 뭐 채권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니까요. 아무래도 좀 금리에 민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꾸준히 이슈가 되고 사람들 입에 조금 계속 나열이 되는 것들을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그 이외에도 일단 당장 코로나 뭐 격상이 된다, 뭐 2단계, 3단계 뭐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 이제 변수도 많고요. 또 뭐 날마다 이슈가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최대한 이제 유동적으로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뭐 딱 여기다 저기다라고는 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금융주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금리가 지금 거의 0% 저금리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 확률보다는 어찌됐든 상향을 하겠다는 쪽으로 시장에 많은 의견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연말에도 2차례 금리 인상 전망이 유효하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라 은행주나 보험주, 그러니까 금융주에 좀 투자를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은행주 관련해서 뭐 두 분의 의견도 제가 더 궁금한 것도 있고 8월에는 이 금융주라고 해야겠죠. 카카오뱅크 상장도 또 있고 해서 하반기에는 금융이나 이런 쪽에 이슈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카오뱅크가 또 상장되면 은행주 재평가가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어떠실까요? 재평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요? 일단 카카오 실제 이제 그 카카오로 이제 이체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제로 써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합니다. 자꾸 일단. 알을 주더라고요. 네, 알 모으기를 자꾸 해주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서비스로. 뭐 네. 일단은 이체하는 데 있어서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존의 뭐 은행들은 사실 좀 번거로운 절차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인인증서 부분을 조금 좀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지문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간편화가 되긴 했는데 일단 카카오라는 이미지가 요즘에 또 좋기도 하고요. 카카오뱅크 자체가 이벤트를 좀 많이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카카오뱅크가 나온다면 기존 은행들이 많이 민감하게 대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기존에서 좀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고객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고객이 서로 이제 빼앗는 싸움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유저의 입장으로 사용자의 입장으로서도 써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다 체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카카오뱅크가 또 상장까지 하면 은행주 전반적으로 뭐 은행권 자체가 좀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여파를 미치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고 우리 최충선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뭐 재평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기존 산업군과 신규 사업의 좀 싸움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뭐 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고 그랬지만 지금 인터넷으로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 뭐 시대의 자연스러운 좀 현상인 것 같아요. 일단 기존의 그런 은행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큰 은행들은 사실 좀 뭐랄까요? 옛날 방식이라고 좀 표현을 드릴까요? 일단 그거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걸로 좀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깨지 못하면 기존의 좀 은행들도 안 좋을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고 일단은 그런 부분에 좀 재평가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 전반적으로 은행 뭐 이게 완전한 흐름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런 것에 조금씩 그냥 변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이런 바뀌고 있는 흐름들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역시 살아남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그리고- 부분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고, 추가적으로 그리고 일단 카카오가 네. 사실 그 노란 그거를 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네. 상당히 많이 활용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기존 은행들은 사실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약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카카오뱅크가 기존 플랫폼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연동해가지고 사업을 좀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쪽을 보면 사실 많이 조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사람이 모여야 그게 힘이 곧 되네요. 그럼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카카오가 플랫폼으로서의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금융 쪽에도 손을 뻗었을 때 굉장히 큰 기업이 될 확률이 높다, 큰 영향력을 끼칠 확률이 높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과 관련해서 지금 국내에서 백신 보급이 왜 또 주춤할까요? 이렇게 백신 보급이 빠르게 되지 않으면 백신 생산 업체나 이제 납품 업체를 가지고 계신 그런 쪽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나요? 앞으로 더 생산할 여력이 있다면 하고 백신과 관련된 부분이 올라왔어요. 두 분 다 아직 백신 안 맞으셨죠? 네. 네. 안 맞은 게 예약이 아니라 안 못 맞은 되더라고요. 거죠. 네, 예약도 안 되고. 네, 저 한 번 주변에 진짜 해보려고 하다가 완전 튕기더라고요. 아무나 맞고 싶다고 해서 지금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 백신 보급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백신은 한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한정할 수 없을 것 같고 코로나가 만약에 이 백신 하나로 잡혔을 거면은 이렇게 길게 오지도 않았을 거고 일단 계속 변이가 심각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백신이 이 모든 앞으로 나올 변이, 지금 변이까지 포함해서 그거를 다 커버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먼저 봐야 되는데 커버를 할 수 없다 하면은 어쨌거나 새로운 백신을 또 이제 임상 절차를 밟아가지고 상용화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 백신주 전반이 글쎄요,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의 백신주가 사실 뭐 백신 보급이 좀 잘 안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해외에는 백신이 많이 넘쳐난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거는 나라 특성이 조금 있는 거라 사실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백신 전망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최충성 전문가님은요? 저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보자면 사실 뭐 선행 지표이고요. 사실 뭐 지금 위탁 생산을 더 받는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오기에는 이미 많이 올라왔다라고 조금 보여지고 있고 물론 뭐 위탁 생산 좀 받으면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겠죠. 그런데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작년처럼 상승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물론 지금 상황에서 좀 지켜보시기에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나쁘지 않은 정도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왜냐하면 주식은 선행지표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자면 그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저는 사실 이 종목을 매수했을 때 내가 얼마나 좀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보고서는 이제 가늠을 하고 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백신 들어가서 내가 100% 이상 수익 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매수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좀 보는 관점이고 제 투자의 그거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짧게 대응하시는 관점에서는 뭐 양호하다라고 정도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질문인 백신과 관련된 부분까지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2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노란톡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름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이어지는 주유소 3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위원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